자, 이제 개장 시황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내일 10시 반에 이제 CPI 물가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제가 자구석 부사장님을 최대한 오랫동안 붙잡고 앉아서 CPI 발표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할 거고, 발표되는 즉시 이제 저도 한번 지표 보고요.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도 지표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CPI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도 자세하게 얘기해드리는 시간 내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항상 10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잘 준비해서 내일도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 저희와 꼭 함께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많이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장엔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시장보다 한 2, 3일 정도 네, 빨리 약간 빨리 하락을 예견했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맞추면 뭐 제가 여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으니까 네. 글쎄요, 조금 더 약간 하락하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CPI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CPI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예. 살짝 예상보다 높을 것 같긴 해요. 예상보다 예상치가 6.2%. 6.2. 예. 네. 아, 높다. 살짝 높을 것 같긴 해요. 6.3% 뭐 4, 5% 아니면 6.6% 이상? 아, 그거까지는 아니고 한 아니고. 6.3, 6.3 조금 그 정도?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번에 그 가중치 변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변경했죠.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내가 쓰는 돈 가운데 제일 많이 나가는 물가가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핸드폰이 내가 갑자기 너무 많이 물가가 높아졌다. 네. 근데 이거 가중치 변경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에 가중치가 높아지는 거니 일단 변경하자마자는 지금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에 가중치가 가장 크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자마자는 조금 예상치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집에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해봤는데 아,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 마지막에 기사인데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로이터 기사인데 같이 보시면 리비전스, 그러니까 수치를 조정한 거죠. 조정치가 지금 US 컨슈머 프라이스 CPI가요. 지금 비트 퍼머, 그러니까 예상치, 그러니까 전에 발표한 것보다 조금 더 견고하게 수치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12월 달이요. 0.1% 마이너스에서 0.1%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보시게 되면 11월에도 보게 되면요, 0.1%, 0.2%로 증가했습니다. 인크리징. 과거 걸 돌려보니까. 돌려보니까. 아까 얘기한 가중치 다시 한번 계산해 봤더니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10월도 역시 똑같이 0.4%에서 0.5%로 0.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아, 실제로 다 이게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CPI가 다시 한번 약간 조정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네네. 맞는데 일단은 이런 걸로 시장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잠깐 조치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려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6.2%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6.3%가 아니고 더 높게 나온다, 6.5%가 넘게 나온다 그러면 전월치 네. 높게 나오면 그때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모르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겠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마저 보시고 거꾸로 봐야겠네요, 오늘은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칼시라고 하는 금융 앱인데요. 앱상에 보게 되면 6.6%. 높죠? 이건 뭐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이건 거예요? 이제 금융 앱입니다. 앱. 어. 앱이니까 전산이 발표했다고 보시면 것 같아요. 네네. 예, 6.6. 그러니까 잔월 6.5니까 좀 높아진 거죠. 네네. 6.6%. 그 다음에 보시는 이게 뭐냐면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이 보여주고 있는 나우캐스팅. 혹시 모르십니까? 네. 이거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이 보여주고 있는 예상치. 거기 보여주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6.48입니다.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은 6.2%. 다 달라요. 월가 예상치 6.2%, 아까 보여드린 나우캐스팅은 6.48%. 아까 했지만 칼시는 6.6%. 어렵죠. 그러면 장현재께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거 좀 그런가?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올라가고 어느 여러분들 정도 기억하시죠? 이맘때가 뭐가 나오냐면 각각 아이비들이 전망치 내놓고 네네. 이렇게 나오면 장이 이렇게 된다 보여주거든요. 네네. 오늘 없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 다 닫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아니, 저만 제가 대단한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네. 물어보면 뭐 6.2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 가중치 변경부를 아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오늘. 진짜. 그래요? 다 물어봤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아. 중요한 포인트 놓쳤기 때문에 아, 네. 제가 얘기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치가 좀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허락할 수 있는 한도냐가 되게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은데요. 아까 보는 것처럼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0.1포인트 올라간다고 해서 뭔가 막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그렇겠네요. 않습니까?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이제 정확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일단 6.2를 예상하고 있는데 6.3에서 좀 넘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네. 아 이거는 가중치 변경 때문이니까라고 그렇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기사가 나올 때 가중치를 변경하면 이만큼 네. 딱 내온 숫자 내온 다음에 아, 네네.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시면서 가중치를 감안해도 6.5%까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떨어지게 되면 올라간다고 좀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네. 쉘터가 중요해요. 쉘터를 좀 그렇죠. 보시면 좋은데 네. 쉘터가 좀 최근에도 잘 안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어쨌거나 물가는 빠졌습니다만 쉘터를 보면서 좀 약간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기사를 보여드릴 건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혹시 이주 앵커가 보시는 글로벌 라이브에 대한 그 동접자가 좀 증가했습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신입이니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만 아니 근데 일주일만 비교해 놓고 보면 수요일에 피크 쳤다가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이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는 보이긴 했죠. 지금 네. 이제 증권사 보게 되면요 주간 거래가 되게 핫합니다. 아. 주간 거래. 아침 10시가 되면 미국에 있는 그 애프터 마켓이 끝나버려요. 네네. 근데 바로 이어서 또 거래가 됩니다. 주간 거래 보시게 되면 뭐 키움증권, 삼성, 미래, NH, 토스, 교보까지 동참하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 안에 상반기에 대거 다수의 증권사가 동참할 거기 때문에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그러네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약간 우리가 조금 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 덜. 아예 주무시는 거예요. 아. 아예 주무시고 그냥 낮에 거래하는 분 있습니다. 네, 낮에. 아. 이게 옥션 거래 똑같이 거래가 되거든요. 네네. 요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렇구나. 어차피 거래할 거니까 아. 이왕이면 맹정신에 아.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실수도 안 하고 그쵸. 이런 것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사도 보고 하려고 그러면 정보를 보려면 실제 여기 와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네. 한번 글로벌 라이브를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약간 우려할 점은 뭐냐면 거래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 빈번한 매매가 이뤄질까봐 뭐 증권사가 좋은 거니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부터 확인해 보면요. 선물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뿌잉뿌뿌님께서 예. 그럼 미장 주간 거래 때는 시세 변동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음. 옥션 거래 다 치고받고 하고요. 음. 거래가 엄청 활발합니다. 의외로. 거의 다 모든 종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하여간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좀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쵸.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네네. 끝난 걸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짐작으로 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짐작으로 예, 그냥 약간 좀 부담스럽고 딱 맞는 케이스는 뭐냐면요. 내가 마침 그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애프터만 끝나버렸어요. 종이 끝났는데 사고 싶을 경우에 네. 그땐 좋죠. 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사면 좋은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거래가 많아지면 예매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게 좀 네. 우려가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수수료까지 쌉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이요. S&P 500 0.3% 플러스고요. 네. 다우가 0.14% 플러스, 나스닥이 0.5% 플러스로 오늘은 반등의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CPI에 대한 좀 뭔가 우려가 네. 있겠죠. 그럼 저는 빠진다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 그 CPI 지표 발표에 대한 질문을 장우석 부사장이 예. 저한테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예, 순서가 막 그게 엇갈렸는데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예, 그걸 이제 앞으로 아. 하고 이제 거꾸로 갔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월가 IB들이 어닝 쇼크 종목을 대하는 방법. 어닝 쇼크 종목을 대하는 방법. 네. 어떻게 대할까요? 정답은요. 막대합니다. 막대하는 거 저기다 보여드릴 거고요. 시장이 좀 더 쉬어야 되는 이유가 네.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 나온 겁니다. 기 발표한 CPI 수치를 조정했다.
조정했기 때문에 약간씩 이미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발표 전에 아마 내일은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인 것 같은데 금융연수원에 네네. 주연수 교수님이 나오실 거거든요. 아마 그 교수님이 그쪽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분이 좀 분석이 가능한 거니까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 보시고 제 방송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 홍보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이제 야미자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제가 특별 세미나 준비 중에 있는데요. 미국 배당주로 부자되기라는 그 세미나를 주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만들었던 매주 52주 동안 배당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ETF가 네.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하기 전 마지막 세미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하시면 그래서 좋을 것 그때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종목 하나씩 공개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난주 애플, 이번 주에는 주 중반에 주 중반에 임박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배경을 볼 건데 지금까지 시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물가는 점차 하락 중에 있다. 헤드라인 CPI 6.5%, 그 다음에 코 CPI 5.7%. 여기서 이제 올라갈 떨어질까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떨어지지 않겠냐 보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코 CPI에 대한 쉘터가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쉘터는 저는 이번에 안 빠질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예, 지금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인식할 때 언젠가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지 아니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쉘터는 여전히 높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이조 앵커의 말을 치게 되면 6.3%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지금 6.3 전망한 건가요? 아니죠. 요게 전망치예요. 네. 1월 달 US CPI가요. 6.2, 6.3%입니다. 아하. 저는 6.2%, 이주 앵커 3%. 저 6.3. 예, 예. 좋습니다. 저널이 예. 6.5%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약간의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가중치가 부여가 되면 많이나 6.4% 잡고 있으니까 전월보다 빠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네. 혹시 한국의 CPI 아십니까? 5%.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네. 이거 찾다가 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전월 대비 올랐나? 떨어졌나?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랐죠. 5%. 뭐야? 전월 대비 전월 대비. 네, 네, 네. 전월 대비는 오르죠. 허걱. 제가 진짜 놀랐어요. 봤더니요 한국은요 올랐어요. 5.0에서 5.2로. 보십시오. 한번 잡아주십시오. 한국의 CPI입니다. 5.0 11월 5.0 1월에 5.1로 올랐습니다. 5.2%로. 왠가 봤더니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아하. 전기세 올랐죠. 네네. 난방료 올랐죠. 네. 그런 게 올라가면서 올라갔습니다. 음. 같이 한번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거니까. 그러네요. 우리 이주 앵커는 뭐 이 정도 요금 내는 거에 뭐 크게 부담 아니 없어요. 제가 왜냐면 이게 제가 그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택시 요금 올라간 거나 이렇게 못 느껴요, 제가. 4,800원. 그러니까 그걸 못 느껴서 그래요.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아니, 맨날 버스랑 지하철만 타니까. 네. 저희는 이제 택시를 많이 타기 때문에 저 네. 새벽에 밤에 하니까 3,800원, 4,800원, 1,000원 올랐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워요. 그게 단위 거리가 줄었잖아요. 예, 줄고요. 1.6인가요? 1.5km 그러니까 줄고. 정확하게 한 10%가 더 나옵니다. 요금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이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인플레 집중하냐면요. 인플레이 나오는 날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3%가 넘게 움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10배 발표 때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네.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급등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모른다.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물가 봤지만 물가뿐입니까? 공시장 너무 좋죠. 실업자 청구건수 보게 되면요, 19만 6천 건 이게 주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너무 낮죠. 이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만 6천 명을 보는 건 거의 드문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네. 예전에 한번 방송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20만 건. 예, 네.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고용시장은 거의 완벽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고용시장은 못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인당 그 일자리 구할 때 자기가 고를 일자리가 1.5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진짜 부러운데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자, 그 다음에 현재 금리나 전망인데 하필 연준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월에 0.25% 올립니다. 네. 5월 똑같이 0.2 올리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2월 달에 가서 0.2 내린다는 게 시장의 전망인데 이게 연준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장이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믿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지 않을까. 혹시 이주영 컷 믿습니까 이거?
저 이거 여러 번 물어보셨는데 저는 예. 고정으로 금리가 꽤 네. 오래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믿거나 안 믿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게 연준이 얘기하지 않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없다, 그냥 안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미리 저만치 가서 막 내린다라든지 아니면 연착륙, 뭐 스포트 마일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으니까 조금 더 거둬들이시면서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12월에 0점을 내리는데 저는 안 그렇다 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 금리가 만약에 5.25에서 쭉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구조 조정을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서 감안하죠.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용 구조를 다 떨어질 수 효율적으로 있죠. 예.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적은 좋아할 수 있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네네. 뭐 아까 얘기했지만 감원이 되게 되면 비용이 줄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그래서 원래 올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상저하고의 모습 보이는 게 실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이거예요 실적. 오게티가 한 실적이죠. 안 좋은 건데 보신 것처럼 상반기는 별로 안 좋아요. 마이너스입니다. 하반기로 올라가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저하고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좀처럼 좋아지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또 빠지지도 않아요. 라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모습 보시게 되면요.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이 붉은색인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붉은색이요. 이게 붉은색. 지금 뭐 보여주는 거죠? 초록색이 실적이 뭐고? 네. 잘 나오기 포지티브 서프라이즈, 네. 네거티브 서프라이즈. 아, 근데 보신 것처럼 실적 쇼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붉은색. 증가하고 있죠. 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장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과도하게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여기 좀 줄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네.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때는 원래 주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이비들이 어니초코 종목을 대하는 방법, 리포트를 패드에 치는 방법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저 리포트예요, 리프트예요? 리포트요, 리포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 리포트. 경제 예, 그 리포트. 리프트. 네. 그 리포트를 패드에 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왜 리포트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리프트를 리프트. 직접 패드기 리포트가 실적 나오자마자 네. 투자금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티그룹 바이에서 중립으로, 그 다음에 DA 데비슨 바이에서 중립으로, 그 다음에 투리스트가 바이에서 홀드로, 그 다음에 루프캐피탈 바이에서 홀드로 쭉 해서 다 내렸습니다. 네네. 전체에 나와주고 있는 모든 아이비가 의견을 내렸어요. 대부분 중립을 내렸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 내렸습니다. 네. 보시면요. 투리스트는요. 기존 40달러, 14달러 내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3분의 1 토막 냈네요. 3분의 1 토막 냈죠. 40에 14로. 이게 끝자리가 앞자리 바뀐 거죠. 네.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 데이비스는 19에서 12.5로 내렸습니다. 루프 캐피탈은요. 10으로 내렸는데 10은 뭐 이게 뭡니까? 엄청 많이 내렸죠. 네네. 반토막 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렸는데 이렇게 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내렸습니다. 전부 내렸습니다. 저는 근데 예. 트루이스트가 너무 밉네요. 그러니까 사실 리프트가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몇 번 하는 동안 계속 40달러를 유지해놨을 거잖아요. 트루이스트는 그렇죠. 분명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봤을 텐데 그렇죠. 증권사가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내놓는 이유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라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도움 안 되다가 이제 와서 14로 푹 떨어뜨리는 건 너무하죠. 너무 무책임해 보이네. 심지어 더블로 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매수에서 매도까지 그냥 중립 없이.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투리스트의 고유 권한 아닌가. 그렇죠. 자기들 네. 분석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지만 할 수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 대부분 다 많이 내렸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한 평균이 한 50% 내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많이 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웨드부시 끝에 있는데 13을 제시했고요. 제이펑원치에스 역시 15까지 제시하면서 거의 많이 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버는 바이견이 거의 88%입니다. 리프트는 27%. 너무 엇갈리죠. 네. 우버로 확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홀드 역시 10%인데 리프트는 68.2%. 거의 홀드에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중립이죠. 네. 셀도 많은데
하여간 이렇게 한쪽 확 몰리는 모습이 확 나와버리는 거 시작이 나오자마자. 네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전에는 벌 반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갈린 거라서 이제부터는 우버가 1등 기업이고 리프트는 저 밑에 있는 기업으로 약간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리프트가 근데 이런 기업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1등 아니면 2등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달라지거나 국가가 달라지면 다른 플랫폼이 있지만 동남아에 가면 그랩이 있죠. 네. 있듯이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거나 많이 벌어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주가 딱 200일선이 딱 한 번에 내려온 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혹시? 아이고. 급락했죠. 36%. 아. 자, 이걸 왜 보냐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트루이스트가 아까 너무 그랬다는 거니까 이게 트루이스트를 특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월가의 IB 가운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몇 개월 혹은 1년 뒤에 툭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너무 무책임해 너무 보이는 무책임하다?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좀 아니 도움이 돼야 되는. 어쨌든 근데 제가 그렇다고요. 이제 네.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시는 게 어떤 걸 느끼시냐면 이게 반등이 언제쯤 나오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종목이 반등이 언제쯤 나올까? 의미 있는 반등. 뭐 1, 2% 말고요. 한 10% 넘어가는 큰 반등이 나올 게 얼마나 걸릴까? 이 종목이 리프트가 이미 시장을 뺏기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요거 보십시오. 요거 보십시오. 여기 확대시켜 주셨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빠진 거를 좋아하는 심리가 있는 분들 네네.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거 안 돼요. 한참 동안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지는 한 분기까지 갈 수 있어요. 옆으로. 이럴 때는 그냥 하지 않은 게 제일 최선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IB까지 그걸 내릴 바에는 거의 방법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국내에 있는 소위 그 종목 분석해주는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한 방에 그냥. 여러분 그쵸. 이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누가 설명할 때 왜 빠진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시차 때문에 빠진 실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차트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는 미국 주식의 전문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많지 않다. 그렇죠. 는 걸 보여드리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프트는 당분간 보지 마시고 좀 접어두시고요. 한 달 이후에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리프트. 네, 리프트. 진짜 정말 가차 없네요. 가차 없죠. 네. 가차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월가에서 오신 분 중에 뭔가 개발하는 분이 시스템을요. 네네. 매수 매도 신호를 발생시키는 네. 거 그냥 다 깨져버려요. 분기마다. 실적 때마다. 왜냐하면 급등할 수 있고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추세가 깨져버리면 바로 신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미국 주식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매매하다가 못 샀다 하신 분들은 그 낮에 거래로 가는 겁니다. 네. 자, 시장이 조금 더 쉬어야 되는 이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보시면서 한번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여전히 지금 그 유럽 주식 똑같은 모습인데요. 유럽 포함해서 미국 주식도 위에 있다. RSI 70에 있다. 거 보여드리는데 특히 유럽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유럽 주식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럽이 아무리 올라가도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올라가는 이유는 원자재의 영향이 크거든요. 네. 솔직한 얘기로 유럽 쪽에서 지금 AI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매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유럽 쪽에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유럽은 하지 마시라고 좀 조언드리고요. 아니 그래도 예. 루이비통. 아니 테크 쪽을 좋아하시는 분 있다고 그러면 루이비통, 루이비통, 루이비통 뭐 베네시, 캐링, LVMH. 그렇죠. 그런 거 괜찮죠. 포르쉐. 예. 이번에 포르쉐 또 물적 분할 아니면- 상장해갖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챗GPT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런 관련 것들 없어요. 아 그게 그런 네, 그렇죠. 그게 큰 예. 약점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지금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공포 탐욕의 반대말, 그러니까 탐욕이죠. 탐욕의 꼭지를 찍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꼭지를 찍은 부분마다 탐욕스러운 걸 찍으면 가차없이 빨간색 X형표 주식이 내려옵니다. 지수가. 네. 보시죠. 네. 내려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찍은 다음에 내려오지 않겠나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탐욕 지수는 상당히 잘 맞고 있는데 이번에 잘 안 맞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버틸지 이번에 맞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금리를 보시면 좋은데요. 2년물이거든요. 4.537%. 지금 이게 원래 저점이 금리 결정 이후였는데 4.03이었거든요. 4.5가 나왔습니다.
근데 장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부담스러운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수치는 이것도 최근에 처음 본다는 거 보셔야 네. 됩니다. 근데 보통 4.03에서는 사가 좀 깨울 줄 알았더니 안 깨지고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내려오고 있다. 보신 것처럼 쭉쭉 내려옵니다. 지금 3분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이거 2022년 분이거든요. 네. 내려오는 그런 모습에다가 4분기 시작해 내려오는 그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올 때 올해까지 같이 내려오는 전망치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요. 작년도에는요. 이게 1~2%에서 3~4% 내려왔고 그다음에 올해 부분은요. 이게 5~6% 7~8%까지 더 커지고 내려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폭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 실적은 주체가 안 되고 있다. 좀 멈춰져야 되는데 네.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그 모습이 있어갖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걱정스러워. 예. 말씀하세요. 예. 걱정스러운데 이걸 조금 정지시킬 만한 요인이 아직까지 안 보여요.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목격을 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돌아섭니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정지시킬 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있고 계속 기업들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순이익률까지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당분간 뭐 달러가 확 빠지거나 네. 그러지 않으면 실적이 좋아질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실적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거 보여드리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사지 말자고 했는데 네네. 솔직히 최근에는 진짜 실적을 보게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좀 좋아지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부분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진짜 상저 하고를 가면 올라가면 좋은데 그것도 글쎄요 한 여름쯤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죠 이건.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정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일정이 이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화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되고 있죠. CPI. 그 다음에 하필이면 발렌타인데이예요. 발렌타인데이 실적이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가 나옵니다. 에어비앤비. 와우. 에어비앤비 좋아하시죠? 저 되게 에어비앤비.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코카콜라 있고요. 코카콜라. 뭐 잘 나오겠죠. 네, 그렇겠죠. 에어비앤비도 약간씩 우려가 좀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번에 맞아요. 못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 날은 손해품이 있고요. 노블록스가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니까 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은 크록스가 나오는데 크록스도 역시 뭐 좋은 기업이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우대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날 존디어라고 하는 자, 농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저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워낙 실제 잘 나오는 기업인데 네네. 글쎄 이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네이션 중고차 저기 그 자동차 부품. 부품업체 네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 지표가 있는데 CPI하고 손해평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CPI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2, 6.3이 전망치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될 CPI 그리고 네. 소매 판매 여기에다가 몇 가지 기업들에 네, 그렇습니다. 대한 실적들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선물을 좀 보고요. 선물도 역시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이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종목은 넘어갑니다. 오늘 모르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이건 뭐 그냥 잡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핀비즈를 자, 보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는 동안 네. 자, 앞서 좀 미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10시 반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요. 저희가 딱 지금으로부터 24시간 뒤에요. 자, 그때 저희가 CPI 지표를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시간까지 장우석 부사장하고 계속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준비된 내용도 많을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내일 꼭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5,500분 정도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CPI 같이 확인하시면서 시장 움직임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러면 시장 현재 어떻게 네.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선물이 움직이면서 지금 이제 주요 종목들의 시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1.22%,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빠졌던 엔비디아가 0.96%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타 플랫폼스가 2.53%. 일단 빅테크 쪽으로는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테슬라가 좀 빠지네 1.07%로. 그래서 좀 글쎄요. 조금 빠진 것도 괜찮겠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올라왔던 에너지가 오늘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관련주가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특별히 안 보이고 있는데 그냥 약간 색깔은
녹색이 많다. 동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색깔이니까요. 일단 중요한 게 테슬라가 올라오면 좋은데 1.21% 빠지기 때문에 조금 빠지고 다시 올라오겠죠. 올라가겠죠.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가야지. 가야지 뭐죠? 종목들 가야죠. 아, 종목이요? 가야죠. 예. 근데 여러분들 가면 좋은데 계속 많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그쵸. 천천히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중요한 기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가 있는지. 근데 이게 오늘은- 사실 네. 예. 월요일 지금 보면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 9시가 되기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시가 되기 전이죠. 네. 9시, 8시 40분. 그렇죠. 8시 40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에 나오는 기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네,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그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뭐 CPI가 좀 있고요. CPI는 아마 그 전망치를 안 내놓을 겁니다. 오늘은 네네. 중요한 기사가 없고요. CNBC는 CNBC 이거 보니까 네. 그 어느 지역에 네 번째 미확인 물체가 있는 바람에 미국이 또 싸서 추락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네. 기사가 밝혀지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기사가 안 보이는데 눈에 띄는 보고서가 딱히 없어 보이네요. 요즘에 혹시 슈퍼볼 광고 슈퍼볼은 여러분들 뭐 네. 그 슈퍼볼 가지고 시장 예측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 다 가십거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오늘 저기 뭐죠? 캔자시티가 네네. 이겼죠? 무슨 뭐죠? 그 치프 이름이? 네, 그 뭐 축구팀 이름이? 네. 풋볼 이름이 뭐였습니까?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네, 한번 네. 적어주시겠어? 캔자시티 치프 맞죠? 오늘 이긴 팀이 NFL 혹시 이긴 여러분들 게 맞을 거야. 아마 그 네네. 팀이 이기는 바람에 어, 시장에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말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뭐 통계니까 재현서 하는 거니까 나온 기사가 나왔네요. 맞죠? 캔자시티 통산 몇 번째? 치프스. 예, 맞죠. 맞죠. 통산 세 치프스. 번째 슈퍼볼 우승. 예. 저는 그것보다도 이번에 되게 특이한 게 네. 그 보통 슈퍼볼의 광고가 그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크게 잘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번에 암호화폐 관련 광고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졌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모습을 좀 반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슈퍼볼 광고 가운데 장우석 부사장님이 혹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뭐 저는 아예 안 보니까 슈퍼볼 안 보니까 네네. 별로 모르겠는데 이번에 대거 전기차 업체가 광고가 많이 늘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늘은 바람에 네. 그 온전히 수혜를 테슬라가 가져갔더라라는 얘기가 많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조건 전기차를 보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네. 검색을 통해서 테슬라를 다시 가는 게 일반적인 그 그렇죠.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업체가 돈을 못 벌잖아요. 네네. 테슬라 말고는. 네. 근데 지금 계속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면서 뭔가 조금 옥죄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고 심지어 광고에서 지고 있다. 하는 게 최근 기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좀 네. 오늘 미국 시장 준비하는데 거의 네. 다 완료가 됐을까요? 요거 하나 보고 끝낼게요. 네네. 제이퐁어 체이스가 디즈니에 대해서 약 20%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오늘 얘기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스트리밍에 대한 그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글쎄 진짜 이럴까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이퐁어 체이스 얘기니까 네. 이런 기사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OTT가요? 네, OTT가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에서 그 디즈니가 주고 있는 딱 선입견, 네. 디즈니 이렇더라 하는 영화에 대한 그 콘텐츠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예 보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일찍 탈락한 사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스트림에 대한 완화는 아직은 좀 식상조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라고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세는 지금 디즈니 시간의 거래는 좀 빠지고 있다. 이걸 보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월요일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개장 시황을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10시 반에 CPI 나올 때 저희와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장우석 부사장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찾아오실 테니까 내일 같은 시간,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3프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 물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자야죠. 그렇죠? 내일 물가 준비하려면 이제 좀 자야 되니까 저희도 함께 좀 쉬고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